안녕하세요. 감동적인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사람들은 바쁘게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쳤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커피 한 잔에 6,000원이 넘는 이 거리에서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붉은 체크무늬 코트에 연두색 비닐 모자를 눌러쓴 채 허리가 약간 굽은 그 할머니는 커다란 손수레를 끌며 골목골목을 돌았다. 박스와 폐지를 줍고 때로는 사람들이 버린 빈병도 모아 손수레에 차곡차곡 실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숨이 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하게 여겼다. 저 할머니 참 안됐네.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드니. 저 나이에 폐지를 줍다니 자식은 없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시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그 할머니는 바로 인근의 50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엄청난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는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가 누군가는 언론사 취재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빌딩의 시세는 수천억 원.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매일 거리를 누비며 폐지를 줍는 것일까? 할머니의 이름은 이순금, 올해 84이었다. 광주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5남매를 키웠다. 학교는커녕 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2살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 시장에서 행상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 줄 알아?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하루에 2끼도 먹기 어려운 날이 많았다. 낮에는 과일을 팔고 밤에는 닭을 삶아 시장통에 내다 팔며 억척같이 살았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낡은 건물 하나를 사들이고 건물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며 임대를 주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순금 할머니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점심은 육회와 한 병으로 대신했다. 누가 물었다. 할머니 왜 그러고 사세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는 건 하루 육회와 하나면 충분해. 박스 주우면 하루에 3,000원 벌지. 그 돈으로는 쌀도 사고 김도 사고 그걸로 동네 독거노인들한테 반찬도 나눠주지. 실제로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전세금이 부족한 젊은 부부에게 몰래 월세 면제를 해주었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에게는 책값과 컴퓨터를 사주었다. 교복이 없어 교실에 못 들어간 중학생을 발견하면 바로 그날 오후에 교복과 가방을 사들고 찾아갔다. 그녀는 기부도 조용히 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매달 환우 단체에 일정 금액을 보냈고 고아원에 직접 합숙과 겨울옷을 들고 방문하기도 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의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도운 거 아니야. 어려운 시절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거 갚는 거지. 그러나 순금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순간은 손수레를 끌며 길가의 박스를 줍는 그 시간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노동이 아닌 지난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폐지를 모아 손수레에 올리고 숨을 고르며 앉아있을 때면 할머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이면 종이박스가 젖어 찢어지기도 했고 그 박스를 머리에 이고 언덕을 오르던 13살 소녀가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 순금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응. 아주 잘 살고 있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도 내가 도와주고 있어.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다. 도시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내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줘. 대신 내가 도운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줘. 그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순금 할머니를 본받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일부 기업인들은 이름 없는 기부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 덕분에 나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저도 누군가를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 한 통 한 통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골목 어귀의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박스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할머니는 자기 빌딩의 1층 카페 공간을 무료 급식소로 열었다. 건물은 내 거지만
공간은 모두의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국밥과 김치가 수십 명의 배고픈 이들에게 전해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뒷문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것도 눈부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겸손과 절약,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은 누구보다 눈부셨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박스를 그렇게 많이 모으세요? 순금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건 없어. 낡은 박스도, 버려진 병도,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도 다 소중한 거란다. 그날도 해는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은 바쁘게 각자의 삶을 살았고 거리 한쪽에서는 오늘도 부자 할머니의 손수레가 조용히 달그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겸손함과 절약 속에 깃든 진짜 부자, 그녀의 이름은 이순금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